시작을 노래로 여는 이들.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보컬은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입니다. 오늘의 문화예술 씨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식구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은 누군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저의 작업실을 찾아오셨던 분의 작업실을 제가 오늘 또 네. 오게 됐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푸르른 바다가 생각나는 풋풋한 상큼 발랄한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 선효의 보컬 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보컬로 오해를 많이 받지만은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한규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묵묵하게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기타리스트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재자라고 하신 거 보니까 팀 내에서 어떤 불화가 많이 좀 있는 편인가요? 불안하기보다 이제 예. 저를 좀 눌러주는 제가 이제 막 뛰어다니는 한 마리의 고라니 같으면 이제 네.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네, 있어요. 우리 또 중재자분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 어딘지 비교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밴드 선효의 멤버는 세 분이 다인 건가요? 원래는 저희가 풀밴드로 드럼 친구도 있고 피아노 친구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유닛으로 활동할 때는 어쿠스틱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어쿠스틱 이제 오. 그룹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1대1로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다가 또 북적북적하게 여러 명을 또 만나다 보니까 예. 또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왠지 저도 오늘은 목소리를 좀 차분하게 좀 깔아야 되지 않나. 봉골레도 시켜야 되고 파스타도. 맞아. 밴드 선효 세 분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인 밴드 선효의 멤버들은 모두 29살 동갑내기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만의 음악이라는 꿈을 꾸던 이들이 모여 그 꿈을 이제는 함께 이뤄가기로 했답니다. 밴드 선효를 만났으니까 이 밴드의 역사를 한번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세 분이 함께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일단 이 기타리스트 친구랑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거든요. 수십 년이 됐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막내인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네네.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제 다른 밴드를 하면서 같이 합동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소리 소문 들으면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점점 20살 넘고 이제 졸업할 시즌쯤에 그리고 군대 전역하고 나서 같이 또 밴드 활동을 하고 앨범 작업도 같이 하면서 들어오게 됐고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원래 있다가 청주를 내려오면서 저희 팀에 합류하게 돼서 사실 저희 팀에서 제일 얼마 안 된 친구입니다. 네. 팀의 어떤 막내 느낌? 그쵸. 일을 해보자고 해서 청주에 내려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청주에 연구가 없으니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가면서 자기 친구들을 한두 명씩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음악하는 친구다 보니까 주위에 대부분이 음악하던 친구더라고요. 이 세 분의 연령대가 뭔가 비슷한 그 느낌이 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 청춘의 음악이 느껴지는 그런 뭔가 느낌이 있어요. 우리라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서는 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하죠. 물론 그 결과를 내길까지 얼마든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팀이나 밴드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리더를 맡고 있는 선유 씨가 있잖아요.
지금 잠시 선효 씨는 귀를 닫아주시고 선효 씨가 리더로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리더십이 되게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좀 묵묵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선효가 좀 더 많이 분발해서 중재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까 카메라가 돌기 전과의 얘기와는 또 다른데. 그래요. 일단 뭐 이 정도 한번 들어보고 이제 규호 씨가 생각하는.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관심사가 오로지 음악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음악만 할 수 있게 조금 다른 사무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맡아서 해주는 네,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그러게요. 선유 씨가 대단한 리더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제가 너무 감동을 했나 봐요 지금. 대단한 리더가 맞는 거. 대단합니다 아주. 예. 그러면은 그냥 그래도 이런 것만은 사소한 거라고 됩니다. 나도 궁금하다. 정말 사소한 거. 발 좀 씻고 다녀라고 이런 거. 그러면 좀 말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추진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추진력이 조금은 줄어도 되지 않을까. 민석이는 항상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민석이와 함께 이제 하는 시간들이 되게 오래돼서 이제 너무 편안해진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제가 이제 우리 밴드 활동에 의해서 제가 좀 성격이 극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은 또 아이 성향이라 이렇게 일을 감당하기 힘들 텐데 또 저를 중재하면서 열심히 함께 하는 게 고맙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민석이나 규호나 말 좀 잘 듣자 알겠지? 네, 뭐 이런 얘기하고 싶네요. 보통 이제 혼자서도 음악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밴드를 구성을 해서 하는 음악을 하는 이유가 뭐 있으세요? 사실 저는 무대에 섰을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선유 밴드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혼자 작업할 때보다는 좀 더 다 같이 작업하고 활동할 때가 더욱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앞서 밴드 선효의 곡 바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곡에서 밴드 선효만의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들의 음악으로 정의하는 밴드 선효를 본격적으로 탐구해 봅니다. 자우림 밴드 같은 밴드들을 떠올려 보면은 이제 그 밴드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색깔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의 선유 밴드 어떤 색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첫 앨범 곡이 바다라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푸릇푸릇하고 좀 싱그러운 파란색의 느낌을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어쿠스틱으로 다닐 때는 조금 더 안정된 노란색의 느낌이지 않을까. 노란색. 네, 색깔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좀 심오하죠. 네, 근데 하지만 일단은 푸릇푸릇하고 좀 더 청춘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컬이지만 이제 또 두 분은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각자 또 좋아하는 그 음악의 장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음악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락 밴드를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도 락을 좋아합니다. 락 스피릿이. 각이 나오네요. 오늘 아침부터 또 락 들으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콜드플레이 같은 좀 약간 팝스러운 노래들도 사실 밴드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콜드플레이 알아요? 그럼요.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화가로 봅니다. 그럼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규호 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R&B, 힙합 이런 조금 흑인 음악들을 너무 좋아.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그룹이나 뭐 가수가 있나요? 색소폰 곡으로 하면은 이제 캔드릭 라마 알죠. 연주자가 캔드릭 라마 래퍼고 저기 랩하잖아요. 타마시 워싱턴. 워싱턴. 힙합을 좋아해서. 그분이 또 워싱턴에서 좀 한동안 살았었잖아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케니지. 케니지 요즘에 또 제가 소프라노를 연주하면서 또 안 들 수가 없는 케니지곡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생소하네요. 아 몰라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러면 되는 거. 아, 그냥 약간 양심 고백. 나중에 아, 보내드릴게요. 솔직하다. 바느질을 할 때 실을 꿰n 바늘로 뜬 그 작은 한 콜을 한 땀이라고 하죠. 밴드 선효의 음악은 바느질로 옷을 만들듯 각자의 한 땀, 두 땀이 모여 지어집니다. 저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드로잉들을 조금 해보고 이제 그 평소에 했던 드로잉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작은 요소들을 좀 꺼내서 큰 작업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밴드라는 특성상 여러 명의 의견이 또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영감이나 공동의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일상생활에서 제가 느끼는 바로 많이 조금 곡을 쓰게 되고, 뭐 예를 들어 바다라는 곡도 제가 바다를 놀러 갔을 때 다시 놀러 간 그 바다를 생각하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애들끼리 이거 좋은데 해가지고 이거를로 앨범을 내자 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 때 써놨던 글을 이제 나중에 커서 거기 멜로디를 입힌. 그럼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선효 씨가 만든 곡을 보통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서 딱 뭔가 확 어떻게 해야 되겠지 바로 좀 떠오르는 편인가요? 아니면 많이 떠오르는 편이에요. 선효가 그 스케치를 되게 잘 해줘가지고 항상 약간 수수박죽일 때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상의를 많이 해가지고 했을 때 들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규호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저 작업하는? 같은 경우는 제 파트만 보자면은 김가루로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조금 맛을 더 살려주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어서 그 같이 이런 편곡에 참여할 때는 뭐 이런 식의 리듬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사운드가 좋겠다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밴드 선효와 함께 이 작업실에 머무르던 노래는 비로소 무대에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공간. 무대는 또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은 보통 음악을 음원으로 많이 듣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밴드의 음악 하면은 음원보다는 이 목소리와 또 악기 연주가 함께 펼쳐지는 이 라이브가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효 씨뿐만 아니라 우리 또 밴드 분들도 무대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막 기억나는 무대도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공연을 했던 것 중에 문화재조장에서 했던 공연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저희가 이제 풀밴드로 또 다 같이 하면서 사실 요즘에 뭔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뭔가 침체돼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가 조금 나도 고민이 많이 됐어. 이게 내가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았는데 딱 그때 한번 내가 이러려고 음악을 했었지.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 후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재미난 곡과 공연들을 많이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생각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렇게 큰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실을 좀 홍보했습니까? 그땐 제가 아니었어요. 약간 실망스럽네요. 준비성이 부족했네요. 근데 지금 저희 작업실 근처 편의점 사장님은 저희 그 영상을 매일 보시고 계세요.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저는 누르면 나와요. 어디 가면 이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방송인입니다. 무슨 방송 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혜수 씨. 누르면 나오는데 장착이 돼 있으셔야 돼요. 선배님 바로 세요.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마저 질문 빨리 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전시를 하면서 전시를 걸 때는 그 뭔가 되게 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전시가 끝나고 그림을 가지고 올 때 저는 공연을 안 해봤지만 공연이 끝났을 때 공허함이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고양된 마음이 계속 이제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런 걸 좀 해소를 뒤풀이로 좀 해소를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 좀 더 가져가서 조금 더 즐기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조금 다시 좀 밀려오고서 다음날 돼서 이제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 타임.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많이 느껴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썰이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콘서트를 했어요. 콘서트 할 때 막 와 이러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 정말 네, 처음 보는 모습으로 와 하고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며칠 동안 계속 그거에 젖어 있더라고요. 저에게 말해주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넘게 이제 음악 생활을 아직 하고는 있는데 하면서 아직도 계속 찾고 있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답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항상 이제 연습할 때마다 힘들고 좀 어려울 때도 많은데 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웃고 있는 제 모습도 가끔씩 발견되기도 하고 항상 하고 싶어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즐겁기도 하고. 제가 음악을 하는 건 아무래도 대부분들이 그렇겠지만은 무대에 있을 때 조금 평소에 겪기 힘든 그런 뭐 희열감이라든지 그런 행복한 그런 기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음악을 하는 이유는 그런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품어둔 이야기를 꺼내서 듣다 보면 그 열망에 내 마음마저 일렁이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으로 배시를 맞이합니다. 선효 씨와 또 밴드 멤버분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이 밴드 선효의 일일 멤버가 한번 좀 되어보려고 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또 어떤 파트를 맡길지. 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어떤 것을 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일단은 타악기 위주로 맡으면 좋을 것 아, 같다. 보컬 아니고요? 아 보컬 같이 하자. 그건 아니고요. 근데 같이 할 건데 오늘 그래서 카온이랑 에그실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인영 작가는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쵸? 이 지금 앉아 계신 게 이게 바로 카온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실제. 저는 그럼 어디 있어요, 악기가? 짜자잔! 큐티포 착한 효선님과 어울리는. 이게 아니에요? 그쵸?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 이거 하나만 그냥 이렇게 흔들면 되는 그쵸?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예요. 하이톤을 맡아가지고 이게 틀리면 진짜 티가 확 나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맞아. 티가 안 이해는 진짜. 참, 예. 그쵸? 나와주네.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해도 되고 두 개로 쪼개서 네. 따. 아니, 이런 거- 아니 뭐 근데 잘하긴 하는데 스냅이 있으시네요. 이러고도 잠을 잘 것 같기도 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묘기 좋습니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돌리면서 한번. 이를 딱 봐도 때리고 싶게 생겼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칠 거예요. 그래서 쿵이랑 따는 저희가 오른손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왼손으로는 그 하이 치를 표현을 해줄 건데 가운데로 쳐주세요. 그렇죠. 그쵸.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요? 네. 그냥 더 힘하면 자신 있어서. 왼손은 여기 사이드를 쳐주실 거예요. 네. 소리 다르죠? 여기 술도 높은데요? 네. 그리고 오른손이 이쪽을 이렇게 쳐주세요. 그렇죠.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거예요. 약간 좀 누르는 그런 느낌으로 쳐야 그렇죠, 되는 네. 거구나. 네. 오늘은 한국 세상을 갖고 오시네. 그래서만 해도 뭔가 흥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렇죠. 왓츠업이라는 노래인데. 맞죠? 네, 그쵸. 이거 왔어? 근데 이 노래는 아마 들으시면 바로 알 거예요. 1, 2, 3, 4. 그쵸. 하고 이제 들어가죠. 그렇지. 이 위에 따라서. 그렇죠. 스토브도 같이 얹어볼까요?
지난번에는 여인영 작가님의 이 작업실에서 선효 씨가 노래를 직접 불러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선유 씨가 저희 작업실에 한 중간에서 노래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통통 튀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또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청춘의 이미지를 그 싱그러움을 가득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가슴속에 막 담고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색으로 한번 좀 귀여운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기대돼요, 기대돼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 또 밴드 선효는 무엇을 하고 있을 건가요? 저는 이제 또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도 또 상큼하고 이런 느낌과 어울리게 푸른 하늘을 표현한 노래,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티팝이라는 장르로 만들어진 노래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누군가는 치기라고 여겼던 10대를 지나 가장 뜨거운 20대를 거쳐 어느덧 30을 앞에 둔 젊은 음악가들입니다. 인생의 뜻이 확고하게 서게 된다는 이립의 밴드 선효는 어떨까요? 더 뜨겁고 더욱 단단한 소리를 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선효 씨뿐만이 아니라 선효 씨와 함께하는 식구들이죠. 그 밴드 선효의 멤버들 이렇게 또 함께 만나서 너무나 좀 아름다운 추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음악의 매력에 조금 이제 또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에그쉐이커. 자, 우리 또 멤버분들께서 오늘 하루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저는 또 이제 악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그런 악기들로 하시면서 다 같이 처음 겪어보는 일을 경험해보면서 되게 새롭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자, 기호 씨는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 잘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다음에는 색소포니스트 한기호로 또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욕심쟁이! 이 음악하는 사람의 작업실을 또 찾아온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거든요. 제 작업실은 굉장히 밝은데 여기 또 막 어둡고 뭔가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공간을 찾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끄적끄적했던 그 그림을 좀 선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시작을 좀 바다로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그 느낌을 담아서 마이크 선으로 어쿠스틱 선효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제 작업실에다 놔야겠어요. 네, 저의 마음을 잘 간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밴드 선효의 가장 큰 목표나 이제 꿈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면서 선효라는 밴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밴드 하는 저희 팀원 친구들도 나중에는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멤버가 부족하다거나 급하게 이제 하는데 언제든지 저희 틈새 시장을 계속.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우린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인원도 많으니까 이제 힘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와 함께하는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전 아직 몰라요. 예. 뭔지 모르죠. 예상이 돼요. 저는 예상이 되는데 두 분 남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일단 두 분은 아니니까.
그분들의 모습도 기대를 하시면서 저희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준비했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 예!